자, 이번 시간에는 통신 프로토콜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통신 프로토콜의 구조가 시험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구조란 말이 나와요. 구조. 우리가 구조란 말이 뭘까요? 구조. 구조화한다네요. 구조화. 한국말로는 이걸 부품화한다 할 수도 있어요. 부품화한다. 좀 어려운 말로는 모듈화한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듈화. 또 혹은 계층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레이어라고 하죠. 레이어. 그러니까 구조화한다는 말은 부품화한다는 말이고, 그 부품화시킨다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볼 때는 모듈화한다는 말이에요. 모듈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통신적으로는 이 말을 어렵게 계층화한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언급이 들어봤던 OSI 7 계층이란 말은 OSI 오픈 시스템을 연결하는 오픈 시스템을 개방을 해놓고 그걸 7개로 부품화시켰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구조화의 반대말은 합 하나로죠. 통합시키는 거죠. 통합.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전체. 혹은 비구조화라는 말을 쓰죠. 자, 이 말과 이 말을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모든 기계 제품은 다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부품화되어 있어요. 맞죠? 컴퓨터도 부품화되어 있죠. 모니터, 본체, 하드디스크, 메모리, CPU 다 부품처럼 교체가 가능한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바퀴, 엔진, 유리창, 차체 여러 가지 부품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바퀴, 핸들, 체인 이런 것들이 다 부품화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소프트웨어,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조화시키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가 보죠. 자, 여기 A라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여기 B라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사용하는 기계가 있겠죠? 하드웨어적인 거. 그 다음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겠고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같은 것들이 동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쓰는 모든 기계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여기랑 동일하게 쓴다고 하고 연결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통일시켜버리면.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그런데 이 하드웨어만 보더라도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들어내는 회사는 엄청나게 많고, 그죠? 그 모델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A 네트워크와 B 네트워크 사이 하드웨어가 다를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드웨어 다른 건 소프트웨어나 어떤 기술은 똑같지만 이 하드웨어가 달라가지고는 통신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를 기술을 다 통일해야 되니까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컴퓨터 어떤 게 나왔냐면 그 타자기 있지 않습니까? 타자기. 타자기인데 컴퓨터로 변하는 과정에서 타자기하고 소프트웨어,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기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자기인데 지금 현재 모니터 화면처럼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키보드로 막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그냥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소프트웨어가 망가지면 이 기계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고 기계를 버리면 소프트웨어 같이 버리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비구조적으로 되었을 때 그래요. 통합되어 있을 때 그래. 하나로 되어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 봅시다. 자동차가 부품화되어 있지 않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전체로 만들어졌다. 부품화로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빵꾸가 나면 그 차 버려야 돼.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 막 잘 타고 있는데 빵꾸가 났어. 버려야 돼. 교체가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기본적으로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 부품화 시킬 수 있죠. 내 키보드가 망가졌네?
그러면 키보드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우스가 망가졌네? 컴퓨터 버릴 생각하지 않죠. 마우스만 교체하면 되겠다. 모니터가 안 보이네? 모니터가 망가졌네? 그 모니터만 교체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게 부품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품화되어 있지 않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가 망가지면 그 컴퓨터를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네트워크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기계뿐만 아니라 기술들이 서로 막 다르겠죠. 우리 네트워크에는 이런 제품의, 이런 회사의 제품에 이런 모델을 쓰고 저기 회사는 저기 제품에 저런 모델을 써요. 서로 통신을 해야 됩니다. 서로 약속을 해야 돼요. 프로토콜로.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어쨌든 맞춰야 되잖아. 그죠? 근데 부품화되어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여기 하드웨어도 있고 여기도 어떤 특별한 기술도 있고 어떤 소프트웨어도 있다고 하자고. 이것이 하나로 돼 있어. 다시 말해서 부품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 하드웨어가 서로 달라요. 얘네들은 똑같아. 소프트웨어는 어떤 같은 회사의 같은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쓰고 요 기술은 어떤 기술도 같은 기술을 쓰는데 기계가 달라. 어떻게? 기계가 달라? 그러면 야, 니네가 바꿔, 내가 바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전체를 바꿔야 돼요. 똑같은 게 있어도 되는데 똑같은 게 있는데도 바꿔야 돼. 그러니까 한꺼번에 되어 있다면 상당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드디어 뭘로 나눈 거야? 이거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보면 세 개로 나눴다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하드웨어가 다르잖아. 이 하드웨어가 다르면 이거를 요 부분만 교체를 하면 되잖아. 다른 거는 교체할 필요가 없죠. 아니면 통신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장비를 갖다 대면 통신하는 데 문제가 없겠죠. 부담이 적겠죠. 다 바꾸는 것보다. 맞습니까? 이렇게 덩어리를 여러 개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어떤 특별한 기술을 이렇게 부품화시켜서 언제든지 뺐다 꼈다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통신하는데 부담이 적겠고, 그죠? 그 다음에 융통성이 좋아지겠죠. 답답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물어낸 것을 분할시켜 놓은 거를 구조화시켰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 뭐를? 통신 프로토콜을. 야, 너 하드웨어하고 이 하드웨어는 같은 제품일 때는 상관없지만 다른 제품이고 다른 모델이라면 기본적으로 요것만은 지켜줘.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런 하드웨어적인 약속이 있겠죠.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전기 코드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여기 간격과 이 길이는 무조건 통일시켜야 돼. 똑같이 해야 돼. 어떤 회사든. 그러나 여기서 쓴 여기는 색깔이 검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납작한 것도 있고 조립된 것도 있고 이거는 네 맘대로 하지만 여기만큼은 분명히 통일을 시켜야 돼. 그게 바로 뭐야? 하드웨어적인 약속이란 말이죠. 소프트웨어적인 거다. 야,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짤 때 반드시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과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있는 거로 해. 나머지는 니네들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신하는 베이스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니까 누구나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컴퓨터가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서 쓰는 프로그램의 기본 베이스는 이거는 지켜야 돼. 입력과 출력과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있어야 돼. 비록 그래픽 기능이 떨어지고 화면 색깔이 떨어진 건 니네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프로그램 기능들은 약속을 하자. 그것이 뭐야? 소프트웨어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거기에 각종 기술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통신이라는 것이 계속 발전이 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다 보니 우리는 점점 세밀화 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이거를 저급적인 프로토콜이다 얘기를 하고 이걸 중급 레벨의 프로토콜이다 얘기를 하고 이걸 고급 레벨의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거는 저급이 해당되는 거예요. 너랑 나랑 통신할 때 기계 신호로 날아가는 것, 제품들의 약속들은 우리가 저급 레벨로 보자. 사람이 직접 접근해서 쓰는 사용자 프로그램은 고급 레벨로 보자. 하이 레벨로 보고
자동차 고급에서 저급으로 넘어가는 이런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했을 때 여러분 운전해서 좌로 하면 좌로 가고 오로 가면 오로 가잖아. 이 운전하는 기술은 뭐예요? 여러분 전화도 마찬가지잖아. 전화번호를 누르고 샌드를 눌러서 통화를 하지. 샌드 누르고 전화번호를 안 누르잖아. 자동차도 좌측으로 돌리면 핸들을 좌측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르고 가야지.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야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용자 측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다른 건 있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핸들이 위치가 다르죠. 또 가는 방향, 우주선, 차선도 다르죠.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바퀴가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는 어디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적인 약속이고 타이어 재질이나 자동차에 휘발유라든지 휘발유를 써야 되는데 경유 쓰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건 약속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자동차가 고급으로 해서 내가 핸들을 돌렸을 때 자동차 바퀴가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동 원리가 중간에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중급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 타이어나 휘발유 같은 거는 저급 레벨이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전 세계 네트워크는 이렇게 크게 3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판단해 봐야 되겠고, 그래야지만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서로 다른 부품이 있거나 다른 소프트웨어가 있거나 다른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교체할 수 있도록 부담이 적을 수 있도록 해주자가 바로 구조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부품화시키겠다는 말이야. 모듈화시키겠다는 얘기지. 바로 레이어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화된 제품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급, 중급, 고급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인터넷 TCP/IP라는 구조가 있고 OSI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급, 중급, 고급, 그 다음에 중급 3개의 구조로 일단 나눠집니다. 되겠죠? 자, TCP/IP는 맨 밑에를 링크층이라고 하고 여기를 IP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TCP층, 그 다음에 응용계층이라고 합니다. 계층은 어떤 거다? 부품화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고 이게 중간에 그런 OS 레벨이라고 본다면 운영체제 레벨, 기술 레벨, 자동차로 얘기하면 자동차 운전을 했을 때 밖에 전달되는 중간에 아키텍처 그런 걸 보시면 되겠죠. 자전거로 했을 때는 여러분이 막 바퀴 돌리고 했을 때 바퀴가 돌아가는 중간에 체인을 거쳐서 밖에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구조를 중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TCP/IP는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얘는 바로 기계적인 약속은 링크 계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급은 IP, TCP. 핵심이니까 TCP/IP라고 하는 거예요. 주소. 데이터 전송, 플레임. 전송. 얘는 어떻게 저놈이나 접속을 할 건가? 요놈은 어떻게 데이터 신호를 줄 거냐? 우리 전화를 얘기해보면 전화선, 물리적으로 전화선, 전기선, 전화 이런 것들은 다 뭐야? 링크 계층이고 그러면 전화가 서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전화선에다가 철사를 댈 수도 없고 전화선에다 고무선을 연결할 수도 없는 거고 전화선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전화선은. 그건 다 뭐야? 링크 계층의 약속이에요. 전화번호를 눌러. 전화번호를 눌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번 있잖아. 그걸 갖다가 전화번호 배치를 1번 넣고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저급 레벨이야. 그러면 상대편한테 전화를 걸어야지. 전화번호의 규칙이 바로 IP 계층의 기술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전화가 연결됐어. 여보세요? 누구세요? 누구니? 나니? 해서 서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약속이 있다면 바로 TCP 계층이고 그 이상의 더 레벨이라면 프로그램 계층이면 응용 계층이라고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할 때 IP 주소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이 되려면 우리는 IP 주소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IP 주소는 너무 어려우니까 영문으로 준 거야. 영문을 도메인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네이버.com, 원패스에듀.com 이렇게 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도메인이고 바로 IP 주소 측에 있는 IP 주소를, 전화번호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전화로 얘기해 보면 여러분 기계사잖아. 스마트폰 기계 자체가 링크 계층이라고. 그럼 전화기는 LG 것도 있고 삼성 것도 있고 저기 것도 있잖아요. 외국 것도 있고 많잖아요. 그럼 그 기계에서 기본적으로는 다 약속을 해야 돼.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화면 크기나 카메라 성능 이런 것들은 니네 마음대로 해도 돼. 가격 대비 비싸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데 반드시 전화와 통신과 인터넷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계는 만들어야 되잖아. 그것이 최소한의 약속이 있을 거고 그럼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전화를 걸어야 되잖아. 그죠? 전화는 어떻게 할 거냐? 전화에 대한 약속은 IP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전화 걸어서 어떻게 서로 통신을 해? 내가 네이버나 어떤 도메인을 연결해서 홈페이지 연결해서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주는 작업의 약속이 필요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자, 이 TCP/IP가 인터넷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이고 그 대표적인 구조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A라는 곳과 B라는 곳과 C라는 곳과 전 세계 네트워크는 이 TCP/IP 구조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워. 야, 니는 TCP/IP 하냐? 아니야, 난 다른 구조를 써. 나는 다른 구조를 써. 서로 쓰는 구조가 달라. 너무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혼란스러워. 만약 이런 경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스마트폰인데 나하고 저놈하고 통신이 안 돼. 그러면 되겠습니까? 니네 회사는 LG 거야? 내 건 삼성 거야. 서로 약속이 안 돼. 왜? 서로 독자적으로 자기네께 낫다고 얘기하면. 그렇죠.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겠고 우리는 통일을 시켜보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OSI. 오픈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개방형, 인터커넥션, 연결 구조 7개를 구조할 테니까 모든 프로토콜, 모든 통신은 이 구조에 맞춰서 작업하세요 하고 제시한 표준입니다. 그게 7개예요.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딱 7개로 정의를 해버린 겁니다. 7개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인터넷 TCP/IP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TCP/IP가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거고 실제 표준은 이거지만 이건 이론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많이 이거 쓰죠. 자, 어쨌든 7개의 계층으로 분할시켰어요. 부품화 시킨 거죠. 야, 기계적인 약속은 이거야.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층은 기계가 갖다 놨을 때 거기서 신호를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는 것은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컴퓨터를 연결해서 선을 쓰고 거기서 어떤 컴퓨터를 써야 되는 기계적인 약속, 전기 신호 어떤 걸 써야 되는 건지의 약속은 물리의 계층에서 다 하자. 그 다음에 일단 물리적으로 다 연결이 되면 거기서 신호를 보냈을 때 어떠한 형태의 신호로 받고 어떠한 플레임 구조로 받을 건지. 우리가 플레임 배웠죠, 플레임. HDLC가 BSC 같은 거 배웠잖아요. 그런 구조는 어떻게 정하는 건지 약속하자. 그것이 데이터 링크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링크가 됐어. 요 2개만 연결하면 2개 컴퓨터는 연결이 되는 거야. 2개 컴퓨터 간에 연결이 되거나 5개, 6개 우리 사무실, 우리 방에 컴퓨터를 연결할 때는 요 2개만 있으면 다 약속이 되는 거야. 거기에 따른 기술도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외부로 나가서 인터넷 연결하고 싶고 그랬을 때는 바로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 더 얹어야만 돼요. 얹어야만 돼. 그 다음에 전송 계층, 요 TCP 계층을 유사하고 세션, 어떻게 대화 관리를 해나갈 것인지, 표현 계층, 어떤 코드를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응용 계층, 어떤 프로그램을 쓸 거냐. 자, 이걸 이제 조금 다음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간략하게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공정이 있잖아요. 공정. 자동차를 만들 때 그냥 한꺼번에 쾅쾅 찍어내는 게 아니고 뭐 컨테이너를 연결해서 축축축 공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곰인형을 만든다고 해도 곰인형을 갖다 한 사람이 다 꼬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솜을 집어넣는 사람, 어떤 사람은 눈을 붙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오류를 제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공정을 거쳐가잖아요. 그러한 단계로 거쳐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결합이 돼서 얘가 되고, 이게 결합이 돼서 얘가 되고, 얘가 결합이 이렇게 되고, 얘가 결합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거는 이제는 세 개의 구조가 아니라 A 네트워크든 B 네트워크든 몇 개로 구조로? 7개의 구조로 나눠라. 하나, 둘, 셋, 넷, 다 7개로. 그리고 통신을 하자. 통신하면서 어떤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교체하자. 그러면 다른 데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7개의 부품화를 시키자. 컴퓨터로 예를 들면 여러분 구분할 때 키보드, 마우스, 본체, 모니터 정도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 프로그램도 있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망가지면 다른 키보드나 마우스를 건들 필요가 없잖아요. 프로그램만 교체하면 되지. 내가 마우스만 망가졌다면 마우스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쪽 A 네트워크와 B 네트워크에 쓰는 모든 기술이나 장비를 이렇게 부품화를 7개 시켜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교체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주면 좋다. 그러면 이 7개의 계층은 같은 종류가 몰려 있어야 되죠.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응용 사용자 프로그램들 위주로, 여기는 극히 기계적인 위주로 기술들을 정의하고 프로토콜들을 정의해줘야죠. 약속들을. 사용자가 쓰는 프로그램이니까 니네들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핸드폰에서 얘기하면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를 누르고 샌드 눌러야 돼. 전화가 오면 열고 체크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응용 소프트웨어의 프로토콜이고 그걸 최상위 계층,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켜야지. 기계적인 거는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철사를 쓰거나 구리선을 쓰거나 나무를 쓸 수 없잖아. 전기선을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는 광이라는 신호를 써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여기서 약속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계층이 있고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겠고요. 랜 계층이 있어요. 랜은 물리와 데이터 링크 층만을 말해요. 자, 우리가 보통 PC방, 인터넷 PC방은 랜이라고 그래요. 랜. 그냥. 그러면 나 같은 사람한테 이론 가져서는 랜을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 PC방에 가서 컴퓨터 사다가 전기 놓아주고 그 다음에 컴퓨터끼리 연결만 딱 하고 끝이야. 난 아무것도 안 해. 이게 랜입니다. 거기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인터넷을 연결하고 이런 거 못해. 그냥 그 컴퓨터끼리만 0과 1만 보낼 수 있는 정도. 기계 설비, 기계적이고 전기적인 건 다 물리계층. 그 위에다가 그 컴퓨터끼리 데이터 신호만 왔다 갔다 가끔 해주면 끝나는 거야. 난. 그게 바로 랜이야. 시험 문제에서 랜 계층은 뭐냐 물어보면 여기 물리계층과 데이터 링크층. 여기는 1번 계층, 2번 계층, 3번, 4번, 5번, 6번, 7번 계층이라고 하니까 1번, 2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니까 IP 계층은 OSI 모아 계층과 유사하다, 네트워크 계층과 유사하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TCP 계층은 전송 계층, 영어로 트랜스포트층과 유사하다. 이렇게 응용 계층은 TCP/IP의 5번, 6번, 7번 계층을 말한다. TCP/IP의 링크 계층은 랜 계층을 말한다. 계층 간의 관계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밴이 실제로 뭐야? PC방을 나한테 밴을 설치해달라 그래야 돼. 그러면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층은 기본 처리를 하는 거고 하나를 더 올리면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인터넷을 쓸 수 있게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송과 세션과 표현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통신이 가능한 형태가 되어지는 거야. 모든 통신이. 그리고 사용자 프로그램을 뭐 게임을 설치하거나 카카오톡 같은 거 설치하려면 이건 정보 처리 계층이라 그래요. 이게 밴 계층이라 그래요. 밴 계층 4개의 순서를 말해라. 밴 계층이 아닌 건 뭐냐?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밴 계층의 통신 처리 계층은 OSI 뭘 계층을 말하느냐? 요 3개의 계층을 말한다. 밴 계층의 네트워크 계층은 OSI 네트워크과 이치가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X25라는 계층이 있어요. X25. X25라는 건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위 3계층을 말하는데
물리 플레임 패킷 계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X25 계층이라는 것은 인터넷 PSD라는 인터넷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의 시스템에 패드라는 게 있어야 되죠. 패드. 이건 X3이고 이렇게 접속하는 게 X25죠. 우체국을 얘기하면 편지 봉투를 써놓은 규격을 말하죠. 편지 봉투에 써놓으면 그다음 우체통에 놓으면 알아서 배달이 되잖아. 어떻게 날아가든 뭘 타려고. 그 편지가 뭘 어떻게 해서 같은 경로를 갔든 난 상관하지 않아. 내가 그 규격에 맞게만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요 규정만 해주면 인터넷 접속하고 어떻게 나든 우리 고민 안 해도 돼. 요 규정. 패켓 단말기와 패켓형 단말기와 바로 패켓망과 접속 규격이 바로 X25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X25를 따르면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동기나 플레임 동기나 뭐 IP 주소나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3번 계층을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3번 계층. 그 시험 문제에서 X25 계층이 뭐냐 그러면 세 가지. 요거를 플레임 계층을 데이터 링크란 말을 안 써야는 플레임 계층이라고 씁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온 거죠. 데이터 링크층이 사실 플레임화, 동기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ISDN이라는 게 있네요. ISDN이라는 것은 종합정보통신망이에요. 통폐합 통신망이었죠. 그러니까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모든 통신망, 인터넷망, 전화망, 팩스망, 뭐 어떤 여러 가지 네트워크 형태의 망을 하나로 다 통폐합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 통폐합. 그 종합통신망 신호는 ISDN, 즉 바이폴라 신호고, 신호 자체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 망이든 디지털 망이든 다 하나의 통폐합해서 하고 싶었는데 실패했죠. 왜냐하면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통합하면 보안상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 우리 은행, 우리 국가, 우리 정부 이런 데서 막 정보를 뚫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적으로 뭐 편하긴 하다 이거죠. 편하긴 하지만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도와는 다르게 많이 쇠퇴가 된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을 만들었는데 IS는 베어러 서비스라는 건 X25와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텔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전 서비스를 다 제공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OSI를 다시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좀 처음이니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건 알아야 되지. 부품화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부품화 된다. 그럼 얘가 결합이 되고 얘가 결합이 돼서 완제품이 되어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쪽 네트워크와 나 통신을 하려면 얘네끼리 통신하는 게 아니고 사실 얘네들을 다 거쳐서 통신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리계층, 극히 기계적인 층, 네트워크 이런 계층을 통해서 통신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조금 이따 이걸 설명하게 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어쨌든 이 계층 간의 관계를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TCP/IP OS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이 계층은.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벤 계층의 통신 처리 계층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ISDN은 베어러 서비스는 뭐냐? 하위 3계층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 텔리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건데 예전에는 이 텔리 서비스 정도가 되었으면 그냥 키보드와 모니터만 있으면 돼. 본체 필요 없어요. 키보드와 모니터 있고 통신선에다 꽂아 지금처럼. 그러면 모든 통신 서비스를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서비스였던 얘기지. 텔리 서비스가. 전계층을 다 지원해 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 연결 정도만 서비스해 주는 정도로만 지금 되어 있고 그걸 베어러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쨌든 이 구조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반드시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이건 뭐 신경 쓸 거 없고 이해만 하시고 이 안에서 이 두 개의 계층 전송 계층은 IP, 네트워크 계층은 전송 계층은 TCP, IP는 네트워크층. 그죠?
통신 처리 계층 벤에서는 요 세 가지를 말하는 거고, 랜 계층은 하위 2계층, 즉 링크 계층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X25 계층은 3개의 계층, 베어러 서비스는 바로 X25 계층과 같은 거죠. 텔레 서비스는 모든 계층을 다 지원해주는 서비스. 자, 요거를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다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문제를 살펴볼까요? TCP 계층 아닌 거 무슨 물어보잖아요. 응용 계층 맞죠? 전송 계층 맞죠? 인터넷 계층이라는 거, 패킷 계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응용 계층과 전송 계층 뭐예요? 아닌 거잖아. 인터넷 계층이 바로 뭘까요? 이것이 TCP IP. 요게 IP 계층이에요. 그래서 전 패킷 계층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거 전송 계층, 응용 계층, 전송 계층이 TCP 계층. 왜? 앞에서 볼까요? IP 네트워크. 요거를 인터넷 계층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다음. OSI 7 계층이 어디를 말하는 거냐? 전송 계층은 아까 뭐랬는데? 전송 계층. 전송 계층은 뭐야? TCP 계층. TCP는 바로 뭐야? 트랜스포트. 3번. 다음 순서로 나열을 해봐. 7계층. 4계층부터 7계층이라고 했어. 4계층. 1번 계층은 피지컬 계층. 2번은 데이터 링크. 3번은 네트워크. 피지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4번은 트랜스포트 전송. 5는 세션. 6은 프레젠테이션. 7은 응용 계층이거든요. 영어로 다 기억하셔야죠. 자, 4번 계층부터 하니까 트랜스포트. 4번, 5번, 6번, 7번이네. 이게 맞고. 여기 6번이잖아. 여기는 4번이고, 여기는 5번. 이렇게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순서와 이 계층 간의 구조를 정확히 기억하시는 게 기본 방법, 기본 이해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IEEE에서 OSR 랜 계층은 뭐라 그랬어요? 하위 1, 2계층. 그러니까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층만을 말한다. X25 계층, 3개 하위 1, 2계층이 있었어요. 물리 계층, 플레임 계층, 그 다음에 패킷 계층. 물리 계층, 플레임 계층, 패킷 계층, 응용 계층이라는 건 없잖아. 하위 3계층만 지원하는 게 X25니까. 자, ISDN의 베어러 서비스의 계층이 아닌 것. 물리 계층, 1번 계층 포함하죠. 베어러스 하위 3계층, X25 동일한 거니까. 세션은 저쪽에 있는 거, 5번 계층이라고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의 구조를 여러분 그림간에 선을 그어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건 원칙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문제 풀어보시면 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만.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구조를 OSI부터 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배우는 건 다음 시간부터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